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성질.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지난 시간 이제 좌극한, 우극한 이런 걸 배웠었고, 지금, 그리고 이전에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그래프를 활용을 했죠. 근데 이제는 그 그래프를 활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이 성질을 활용해서 그 식 자체에서 극한값을 얻어내는 과정을 가져갈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따가 또 언급을 하겠지만 이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에서 중요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그래프를 활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어떠한 형태, 즉 꼴에 대한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꼴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조작하는 방향으로 문제풀이를 이어가 보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풀이를 이어갈 때 이 꼴 파악과 식 조작이 정말 중요한데, 일단 이러한 그 극한에 대한 성질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원래는 성질, 어떤 식에 대한 어떤 정의에 대한 성질들을 다룰 때에는 뭘 했었냐면은 증명을 했어요. 근데 지난 시간까지 뭐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극한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했어요, 안 했어요? 극한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 또한 증명을 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겠다.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쵸?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배우는 성질은 다른 증명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럴 땐 이렇게 성립하다 하는구나, 전제 조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 뭘 알아야 된다고? 전제 조건에 대한 어, 인식이 정말 중요하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성질을 오해하지 않고 풀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가다 보면 사실 아직 어렵잖아, 극한이라는 것 자체가. 그치? 그러니까 하지만 뭐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음수, 뭐 처음으로 음수를 배웠을 때 이걸 더하기 빼기 사칙연산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나중 가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죠. 극한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괜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인내하고 견뎌내자. 알겠죠? 자, 그러면 성질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질에 대해서. 자, 선생님 뭐 중요하다 했어? 전제 조건에 대한 인식 중요하다 했죠. 그럼 어떤 전제 조건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fx와 gx란 함수가 있고 각각이 a로 가까워질 때 l에 수렴하고 gx는 m에 수렴한다라는 상황인 거야. 이해돼요? 왜 이러냐, 자꾸.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뤄지는 그 함수 각각 얘네들이 수렴하고 있는 상태, 즉 무엇을 갖고 있냐? 극한값을 갖게 된다라는 거. 자, 극한값을 갖게 된다라는 건 뭐예요? 리미트 x가 우극한 그리고 좌극한이 갖게 되고 어떤 하나의 숫자로 수렴하게 됐을 때 fx가, 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갖고 하나의 숫자로 수렴할 때,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극한값이 있다,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이고요. 그럼 각각 fx와 gx가 l과 m으로 수렴하는 극한값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라는 거야. 요것이 파악이 된 상황에서 들어가야 되지, 무조건 이런 극한값이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극한 표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성질이 통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시 말합니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이런 다음과 같은 성질이 존재한다라는 거, 통한다라는 거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단순해요. 여기 상수고 어떤 다항함수, 어떤 함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극한값을 구하고 나중에 그 함수값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 통하고요. 자, 그리고 각각의 함수가 있을 때 얘네들이 합과 차로 이루어져 있게 되면은 이것이 극한값을 분배를 해줘서 극한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각각을 더하거나 빼도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극한값을
어떤 함수값이 곱해져 있을 때 극한과 극한을 구한 다음에 나중에 곱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곱하기 사이로 극한값을 극한을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자, 곱하기가 되면 뭐도 되겠어요? 나누기도 되겠죠. 그래서 리미트, 이런 식으로 분수의 형태일 때 극한이 어떤 함수분의 함수의 형태였을 때 극한값을 이런 식으로 분배해서 극한값분의 극한값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래프에 의존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해서 그 수렴한 값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데, 자,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특별하죠. 뭐가 있냐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뭐냐면 분모가 뭐가 되면 안 돼요? 0에 수렴하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x가 a로 갈 때 분모인 gx가 0에 수렴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얘기를 한다는 거야. 여기는 뭐 위에 1, 2, 3번 이 세 개에 해당하는 거는 fx든 gx든 얘네들이 0이라는 극한값을 가져도 되지만, 4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는 만약에 분모가 0에 수렴할 때는 이 방법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두 가지 조건 지금 배웠습니다. 이 성질이 통하기 위해선 보편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각각의 함수가 극한값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특별히 4번 같은 경우에는 극한값을 가지더라도 분모만큼은 뭐가 되면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를 기억을 해주세요. 분자는 0이 되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문제들을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원래는 우리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그래프 그려가지고 2차 함수 딱 그려서 2차 함수 그려서 지금 2에 가까워지니까 한 2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점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 뭐 예를 들어 뭐 4면 4 같은 경우면 뭐 지금 이 함수는 2x제곱이니까 8이겠네요. 8이기 때문에 우리 8에 수렴한다 라고 직접 배웠겠지만, 그래프를 그리면서 알아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는 2라는 숫자를 바깥에, 얘가 상수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빼고, 이거에 대한 극한값은 이 2를 여기에 대입을 해가지고 그 숫자를 결과를 낸 다음에 둘이 마지막으로 곱해서 8이라는 결과를 내겠다. 자, 그럼 얘도 동일합니다. 1이라는 숫자를 각각에 대해서 넣게 되면은 나오는 결과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 과정을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지. 각각의 극한값을 따로따로 구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나중 가면 이거 안 쓰겠죠? 귀찮아서. 그냥 여기에 집어넣고 맙니다. 꼴 파악이 충분히 된다면.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1을 집어넣어서 여긴 1 집어넣으면 1 되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여기도 1 되고, 여기는 상수 함수기 때문에 극한값은 그냥 2로 항상 수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1, 그리고 빼기 1 여기 썼고요. 그리고 2 여기 써서 결과는 4가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금 곱하기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극한값을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기 안에서 이렇게 분배가 되기 때문에 극한값 구해서 결과를 내게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지금 분수의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 분수의 형태도 있는데, 분모가 지금 뭐에 수렴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0에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뭐 2 넣었더니 4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모에도 극한값, 분자에도 각각 극한값을 나눠주는 중간 형태가 존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4분의 3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결국엔 이런 중간 과정들을 우리가 충분한 꼴 파악이 되었다면, 전제 조건에 들어맞는다면 각각의 그냥 숫자를 집어넣어서 나온 결과, 분모는 4고 분자는 3이잖아요. 그냥 이거 자체가 이 함수의 극한값이 된다라는 걸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결국 그냥 꼴 파악이 충분히 된다면 이 x에다가 1을 대입하는 함수값, 그것이 이제 극한값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전제 조건에, 그러면 m, 즉 분모에 해당하는 함수가 0에 수렴하게 됐을 때 경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얘 보면요. 똑같은 식이에요. 왼쪽이랑 똑같은 식입니다. 여기랑.
지금 똑같은 식인데, 근데 얘는 지금 마이너스 2로 향해서 간대요. 그러면 지금 밑에가 뭐가 되는 거냐면, 분모가 뭐예요? 0이 된다는 거. 0이 0. 근데 정확히는 뭐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우긴 했지만, 자, 정확히는 뭐냐면 얘는 0이 아니죠? 0에서 좀 0보다 살짝 큰 값이든지, 또는 0보다 살짝 작은 값에서 0에 가까워지는 숫자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럼 뭐냐면 0.00001분에, 자, 얘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 보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얘는 마이너스 5가 나오거든요. 그럼 0.0000001분에 마이너스 5의 형태다. 그죠? 또는 마이너스 0.0000001분의 마이너스 5의 형태다.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점점점, 여기 실제 이런 숫자는 아니죠. 네, 점점점 해서 1분의, 여기도 점점점 해서 1분의, 그러니까 0이 수없이 많은 거죠. 지금 0이 수없이 많은 거죠. 많으조가 아니라. 네. 자, 그러면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무한대, 근데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돼서 양의 무한대로 가까워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 값은 우리가 좌극한이냐 또는 우극한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접근을 해선 안 되고, 얘는 지난 시간에 무슨 꼴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0분의 k꼴, 그러니까 0 플러스냐 0의 마이너스 분의 k꼴이냐에 따라서 각각 양의 무한대와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우리 발산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알겠죠? 이거를 여기에다가 주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식처럼 풀어서는 안 되고, 이런 꼴이구나 파악을 한 다음에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건 꼴 파악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 꼴이 다 파악이 됐으면 발산된다라고 답을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기억해야 돼요. 외워놔야 됩니다. 요거는. 아, 어려워. 넘어갈래. 이게 아니에요. 네. 아, 어려워. 이게 아니에요. 외워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다시 얘기하네.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성립하고, 제가 한 가지 더 얘기했죠? 한 가지 더. 어떤 경우? 분모가 플러스 분모가 0에 수렴하지 않는 경우에. 이거 적어 놓으세요. 두 가지의 케이스입니다. 요거까지 잘 기억을 해주세요. 까먹어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5번째 문제 하나만 더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면은 밑에가 뭐 분모가 있지만 0에 수렴하지 않죠? 무슨 모양이에요? 얘는 나중 가서 바로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 x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어 보면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분자에도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더하기 1 빼기 무한대 더하기 1이지. 그죠? 자, 근데 선생님,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이니까 0 더하기 1분의 무한대 더하기 1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받아들여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결국엔 얘는 지금 2차 이 무한대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여기 무한대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다시 설명할게요. 자, 좀 천천히. 다시. 자, 분모가 뭐가 아닌 걸 확인을 했어요. 분모가 0이 아닌 걸 확인을 했죠. 그러면은 극한값의 성질이 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이제 이건 좀 생략할게요. 3x제곱 빼기 리미트 x 더하기 리미트 1이고, 자, 그 다음 얘는 리미트 x제곱 더하기 리미트 1이죠. 자, 그러면 각각 볼게요.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더하기 그냥 1이겠죠.
그 다음에 얘는 무한대 더하기 1이라는 거야. 그쵸? 자, 그랬을 때 선생님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얘는 분모가 0 더하기 1이 되겠네요. 그리고 무한대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 어차피 무한대니까 무한대네요. 그래서 결국 1분의 무한대라 무한대겠네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겠네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왜?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그 무한대라는 건 어찌됐든 커져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쵸? 커져가고 있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0이라는 거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뭘 생각해야 되냐? 어떤 무한대가 더 세냐? 그 강력한 정도, 힘의 정도를 누가 더 세냐를 파악을 해줘야 돼요. 이 무한대에서는. 왜냐면 그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여러분들 2차 함수에다가 2차식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는 게 더 커지겠어요? 1차식에다가 무한대를 넣는 게 더 커지겠어요? 똑같은 2를 집어넣더라도 얘는 4인데 얘는 2잖아. 그럼 10을 집어넣으면 얘는 100인데 얘는 10이잖아. 100을 집어넣으면 얘는 만인데 얘는 100이잖아. 그럼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누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얘가 더 크다라는 거. 2차식에 집어넣는 이쪽 무한대가 더 크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0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걸 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럼 결국 이거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이따가 얘기하는 거겠지만, 이따가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그 꼴이 나와요. 무슨 꼴이냐? 결국 얘는 좀 작은 무한대고 얘는 엄청 큰 무한대야. 그러면은 엄청 큰 무한대에서 조금 작은 무한대를 빼봤자 어차피 무한대. 그리고 뒤에 있는 더하기 1을 해봤자 어차피 뭐예요? 무한대. 그죠? 그리고 여기도 무한대 더하기 1이니까 결국 그냥 무한대. 이 생각은 맞아요. 자, 그럼 결국은 무엇이 맞는 말이냐? 자, 얘는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한대 빼기는 무한대는 0이다로 생각을 해서 1분의 무한대의 형태에서 결국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여기가 훨씬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큰 무한대이기 때문에 훨씬 큰 무한대에서 좀 작은 무한대를 빼봤자 훨씬 큰 무한대에 그냥 삼켜져 버린다, 먹혀 버린다라고 직관적으로 이해합시다. 그러면 여기 분모도 무한대가 되는 거고 분자도 무한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따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나오게 돼요. 다음 영상에서 다루게 되는 건데 미리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고 파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는, 자, 여기 보면은 최고차항이 몇 차항이에요? 2차항이죠. 자, 여기 2차항, 2차항이죠? 그러면은 그 각각의 최고차항으로 나눠줍니다. 나눠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가 되냐? 여기를 x제곱으로 나눠주죠. 여기 x제곱, 여기도 x제곱, 자, x제곱, 그 다음 여기도 x제곱, 여기도 x제곱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x제곱분의 x제곱이니까 1이 되고요.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미련하게 리미트 하나하나 넣지 말고, 이제 여기 리미트 하나하나 이렇게 넣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얘는 어차피 3에 수렴할 거고 여기에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분의 1은 뭐예요? 0이잖아요. 0. 그죠? 그리고 여기도 무한대 제곱분의 1도 0이죠. 여기도 1이고 여긴 무한대 제곱분의 1은 0이죠. 자, 그래서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결국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3이고요. 그리고 0이고요. 0. 1 더하기 0이어서, 자, 지금 칸이 좀 부족한데 얘는 결국엔 리미트 3분의 1이 돼서 3분의 1에 수렴한다. 그래서 극한값이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네. 좀 길었죠.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돼요. 한번 머릿속에 정리를 해 주면 결국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우리는 증명하지 않고 네. 그냥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하자고 했어요. 왜? 증명할 수 없어요. 고등학교 땐. 그리고 이 성질을 배우는 이유는 그래프를 그려서 더 이상 풀지 않고 실제 여기 가까워지는 그 숫자를 함수에다가 대입해서 그 나오는 함수 값을 극한값으로 활용해서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된다. 성질을 그냥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따른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을 아는 게 중요하다. 자, 그럼 그 성질이 통하는 전제 조건은 크게 보면은 이렇게 두 개, 하나가 있지만 얘밖에 안 깔려 있는 것 같지만 4번과 같은 식의 형태 때문에 두 번째 조건, 분모는 0에 수렴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도 같이 기억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x에다 직접 대입함으로써 각각의 극한값을 구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식의 형태, 조건, 요거 조건을 잘 기억해야 되며, 그리고 어, 만약에 이런 형태, 예외적인 형태였죠. 뭐예요? 분모가 0에 수렴할 때는 0분의 k꼴을 기억을 하라 했어요. 0분의 k꼴은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되는 걸로 즉각적으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식을 조작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꼴 파악을 통해 플러스 무한대, 얘는 음의 무한대구나를 반드시 기억해라. 0분의 k꼴을 기억해라. 얘는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형태가 있었을 때 얘는 지금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상태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보게 되는데 무한대를 집어넣었을 때 뭐가 되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해서는 안 되고 결국에는 그 무한대의 파워를 생각하라 했죠. 각각의 무한대의 파워를 생각을 해서 여기 무한대가 여기 무한대보다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집어삼키는 개념으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모도 0,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여서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다라고 파악을 해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 식 같은 경우에는 2창의 개수, 2창으로 각각 나눠줘라. 알겠죠? 2차 문자로 각각을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알겠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다항함수,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하세요.